저번 시간에 그 공개 강의 못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시죠? 선생님 못 들으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타로에 대해서, 그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그 타로 카드가 좀 맞는지, 그런 어떤 신빙성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갖다가 많이 가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실제로 이제 그 책 보면서 그 카드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다른 점들을 갖다가 한번 치보신 분들 계세요? 뭐 조역점이라든지 육효점 아니면 다른 것들 전혀? 명리는 해봤습니다. 네? 명리는 해봤습니다. 명리. 예. 저도 이제 그 처음 시작은 이제 뭐 관상, 손금, 사주, 명리.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뭐 자미두수 이쪽으로 이제 먼저 접근을 갖다 하고 하면서 이제 타로 카드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 타로에 또 점일종이거든요. 아까 그 TV 보면서 그죠? 그 한번 해보시니까 좀 맞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이 수긍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100%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100%의 적중률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점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보는 거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100%라는 그 프로테이지는 나오기는 어렵고 그에 근접하는 이렇게 어떤 술사적인 어떤 역량,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안테나가 발달되어 있으면 이 타로 카드든지 어떤 점을 통해 가지고 사안을 유추해내는 그런 어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점은 어쨌든 100%다. 하지만 인간이란 어떤 한계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어떤 그런 그 적중률은 보여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럼 적중률이 좀 높아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집단 무의식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약간 좀 선천적인 게 사실은 조금 있어요. 어떤 그런 감수성, 예민하고 어떤 그런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선천적인 거. 근데 결국 이 선천적인 것도 후천적으로 분명히 개발은 가능해요. 얼마나 자기 어떤 수련이라든지 그 카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사유, 이 카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유추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높여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선천적인 이렇게 뭐 축구를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 기량이 그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점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사실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관여되는 바는 아니니까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고 이런 정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늘이 주신 거고 내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선택할 바는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는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술사로서 일단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그 적중률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만 된다면 그 적중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소름 끼칠 정도의 적중률을 갖다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송한데 요거 세 번째로는 물론 결국에는 뭐 집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사심이라는 거는 어떤 선악의 측면 그리고 또 단순한 어떤 그 이익의 측면, 내가 요 한 사람 더 부분으로서의 얼마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단은 그런 측면으로서의 어떤 그 사심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말로 중화된 하나의 안테나로서의 어떤 작용만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적중률은 높아진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타로 카드 오늘 수업 듣고 이렇게 뭐 그 공부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정도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서 갈등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갖다가 한번 접해 보시고 나면 이 점에 대한 어떤 무서운 어떤 적중률에 대해서는 한번 소름 돋도록 한번 실감을 갖다 해보실 수 있다. 특히 타로 카드라는 것은 장점이 뭐냐면 이미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접견도 많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한 이미지 리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안 유추가 가능하고 진짜 초보자인데도 뭐 결과적으로 적중률이 상당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림으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상황을 갖다가 이미지 리딩,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직관력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분이라면 특별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타로 카드만 딱 놓고 딱 보니까 왠지 이거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갖다 느낌 그대로를 갖다 이야기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간의 체계만 거기에다가 조금 가미되어진다면 조금 더 높은 적중률을 갖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미지 리딩에만 충실하다 보면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기복이 생겨요. 오늘 컨디션 좋다. 그러면 거의 한 8, 90% 됐다 오늘 적중률이. 예를 들어서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냥 이렇게 상담하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또 저조하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행상. 그래서 직관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런 기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적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리딩으로 들어간다면 그 기복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체계화되어서 또 상대방한테 좀 전달시키기에도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바짝바짝하네요. 너무 분위기가 좀 엄숙해진 것 같은데. 혹시 책 사신 분 계세요? 책 사신 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 사신 분. 아무도 안 사셨어요? 그럼 일단 책 요거 간단하게 요거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쓰는 책은요, 자, 유니버셜 타로 카드고요. 출판사는 단거래예요. 그리고 지연이는 막스웰 밀러. 예. 요거 이제 책을 구입하시면 카드하고 같이 이제 붙어져서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
진도에 앞서서 조금 이렇게 타로 카드에 이런 점이 조금 난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셔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타로하고요. 예. 육효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육효가 굉장히 잘났다 선생님 강의를 하시던데. 아, 타로하고 육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배라고 이것도 배라고.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육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그런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책 한 번 읽은 정도. 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한번 접근해가지고 어떤 것일까 하고 한번 본 정도라 가지고 육효와 타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육효도 점이고 타로도 점이다. 라는 부분이 공통점이겠죠.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육효도 그 측정률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적중률을 갖다 자랑한다라고 듣고 있고 또 타로 역시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적중률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근데 그러면 과연 그럼 육효를 해야 될 것인가 타로를 해야 될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기 인연 되는 대로 가면 돼요. 내가 필히 동하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점이라는 건 그래요. 결국엔 내가 이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점이라는 어떤 그 학문 점이라는 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에요. 점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체계가 아니에요.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무법.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카드 외워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섞였을 때 어떠한 이미지로 발현이 되고 육효도 마찬가지로 주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발현이 될 것인지를 갖다 유추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결국 책을 버리는 단계에 갔을 때 최고의 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효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점의 일종으로서 학적인 측면으로 어떤 게 우월하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신에 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가지고 왠지 내가 주역하고 타로를 갖다 똑같이 했는데 왠지 나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유추해내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내 가슴에 와닿더라 하면 타로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육효를 통해서 점을 쳤을 때 훨씬 더 적중률이 높고 막 그냥 필이 팍팍 꼽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육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공통점은 둘 다 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학적으로 타로든 육효든, 학문적으로 우월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금방 질문하신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바로 드린다면, 연관성은 모르겠고, 두 개 다 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술사로 만약에 가신다면, 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서양 의학에 의해서 발달되는 예. 자,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로가 시작된 건 사실은 기원 자체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기원이, 이렇게 혹자는 4,000년 전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전파는 저기 유럽 쪽으로 이렇게 집시들이 이동하면서 타로가 유럽으로 전파되어가지고, 그 유럽에서 각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행성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78장짜리의 타로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한 16세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로. 예. 그래서 처음에 1450년경, 한 15세기 중반이죠. 중엽 이 무렵에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는 타로 카드가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한 7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타로 카드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황도 12궁이라든지 뭐 카발리즘이라든지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이집트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녹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거의 좀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라이드 웨이트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그분이 1909년, 1910년, 1909년에 아무튼 라이드 웨이트라는 이 카드를 갖다 만들어내면서부터 이 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은 이렇게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는 웨이트 계열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일단은 웨이트 계열의 기본을 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채색을 갖다가 좀 가미한 게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예요. 그래서 그 계열의 한 부분이라, 그 계열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 계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타로 카드는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정확히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변화 없이 이렇게 쭉 그것 자체로만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게 아니라 기원 자체는 알 수 없이 그 집시라는 사람들 집시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전파되면서 각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는데, 그렇게 전파되고 옮겨가고 하면서 어떤 학문적인 이론들이 접목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놀이로도 사용이 되었었고, 그 뒤로 16세기 후반 이후로 가면서 점술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체계가 좀 더 이렇게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어떤 그런 학적인 측면으로서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보다는 흘러오면서 뒤쪽으로 이게 근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그 학적인 체계를 갖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분분해요. 그 기원이 이집트다, 인도다, 중국이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그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로 카드를 갖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을 갖다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무거운 공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로는 일단은 우리 문화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타로 카드 자체가 약간 오락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아가지고 학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게 과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술사니까 만약에 상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미래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적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맞을까?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어떠한 그 타로 카드의 어떤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게 내 술사로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접근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그냥 적중률에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타로 카드의 뭐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점을 쳤더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적중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드리는 바는 그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은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퍼졌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 뒤로 오면서 이론적인 체계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체계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어떤 많은 카드들 중에 최고 많이 쓰이는 게 라이드 카드하고 유니버설 웨이트인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쓰는 카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충 답변이 됐나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대중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대중화된 거는, 이렇게 드라마, TV,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겨울연가 아시죠? 예.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저변이 많이 넓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일단 젊은 층들이 보는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어떤 장면들을 갖다 통해서 저 뭐지? 이런 식으로 됐다.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식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측면으로 돼가지고 와가지고 점도 쳤겠지만 일단 그렇게 저변이 넓지는 않았어요. 근데 TV에서 그렇게 한번 때려줌으로써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유행처럼 한번 북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 겨울연가 해봐야 한 10년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그 질문하시는 선생님은 상담을 좀 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타로 카드는 요분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좀 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고요. 네. 저는 좀 시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다니면서 네. 뭐 저것도 점이라고 보나. 저것도 좀 보러 가는 사람도 있나 이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예. 우리가 옛날에 답답해가지고 일진본도 예,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지? 예, 예, 답답해가지고 예, 예. 우리가 아이고야 뭐 일이 예. 모르겠는 뭐 예,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지? 맞네. 맞네. 우리는 우리 일진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이 모겠다 이래 했다. 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제 가르치는 사람이든, 어쨌든, 저한테 배움을 갖다 정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타로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단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렇게 금방 선생님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점이라는 것은 무법이라고 그랬죠. 무법. 법이 없어요.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질서 속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진짜 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법 자체가 질서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점이라는 체계 자체는 가장 우리가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갖다 움직이는 가장 큰 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해줘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옛날에 그 어른들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꺾어지는 걸 갖다 보면서도 점을 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투로 해가지고 점을 치셔도 돼요. 예, 타로 카드도 하셔도 되고, 주육점을 하셔도 되고, 예, 육효점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갖다가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저 나무를 갖다가 자를 것인가. 근데 결국은 나무를 갖다가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에 너무 현혹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톱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실제로 전기톱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포크레인으로 가져가 그냥 파버려도 되고. 예. 그래서 점은요, 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예. 제 말씀에 수긍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제가 한 20년 동안 역학에 몸담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점이란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시점,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우주의 기운과 교류하려는, 채널링 하려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자질, 이런 게 중요한 요건이지 어떤 거를 갖다가 내가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수긍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연속의 필연인가? 우연속의 필연? 이거 발자는 우연속의 필연인가? 우연속의 필연을 연구하는 게 발자입니다. 우연속의 필연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야기를 하면 또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점을 믿으세요? 저는 발자를 믿습니다. 팔자? 발자. 점은 안 믿으시고? 발자를 믿다. 팔자는 믿는데 점은 안 믿으신다. 그렇다면, 사실은, 선생님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만나시가 좀 장시간 조금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치가 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속의 이치는 그냥 하나예요. 이치가 요것도 이치고 요것도 이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근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본. 자평진전에 보면 그 우주의 기는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음력으로 나눠지고 사상으로 나눠지고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선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과 잠이든 사주든 사주명리든 이런 걸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볼게요. 사주는 그럼 뭐예요? 사주는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주는 자, 엄마 배 속에서 빡 태어나가지고 자, 뻥 태어나가지고 숨을 갖다 숨을 쑥 쉴 때 그때의 기운을 보고 인생 전체를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면으로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체계, 학적인 체계가 탄탄하다라는 거, 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점이라는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치는 하나니까. 이치는 하나니까.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러한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태어난 시점을 보면서 이 사람 인생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학적인 측면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신뢰하고 여기서 하나 딱 꺼내가지고 내가 들여다보는 걸 갖다 신뢰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치는 한 길이고 한 통에 있는 건데 내 팔은 내가 인정 못하고 내 몸은 인정한다. 이런 건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리든 잠이든 어떠한 학이든 그 이치는 하나로 관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진도를 갖다 조금 나가게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우리 또 선생님 때문에 목이 조금 더 타네요. 근데 어차피 선생님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니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피력했을 뿐이고 이제 틀렸다 생각하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해를 시키기 위해. 왜?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능력이 탁월하고 이렇게 뭐 똑똑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금방 그런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사실은 좀 제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갖다 강력하게 어필시키기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저보다도 더 이렇게 좀 학적인 측면으로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책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카드를 갖다 읽기 위한 준비해가지고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보시면, 굵은 글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편하게 앉아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집중하라라는 이야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점칠 때 어수선하게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보이면서 소리가 들리고 하면 집중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분위기 자체를 마련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라. 두 번째, 기분 좋게 깊숙이 숨을 쉬되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라.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집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조심스럽게 질문 문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조금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라는 이야기에 계속 지금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만들 때는 한정된 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부분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자, 한정된 시간. 선생님, 검전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주제는 일단은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배제를 갖다 좀 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그럼 유도를 갖다 해야 되느냐. 제가 다음 달에 개업을 하는데, 요 장사가 돈 좀 되겠습니까? 내지는 내가 요번에 주식에 한 5천 정도를 갖다 투자하는데, 요번에 요 건이 돈 좀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시기와 어떤 금액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 시기적인 면과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애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애정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가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일 소개팅 나가는데 이 사람하고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과연 좀 길게 가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만약에 질문, 상담자한테 던져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제시하는 대답은 명료해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점은 결국에는 예스냐, 노냐를 갖다가 판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스토리 짜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고수가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점보다는 오히려 명리나 다른 자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거시적인 어떤 스토리를 짜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고, 점은 표창 딱 던져가 바로 꼽아가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바로 결과를 갖다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번 12월 달에 있는데 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점을 치기 전후에는 반드시 카드를 잘 섞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앞에 질문했던 어떤 그런 기운들을 갖다가 한번 흐트려 놓는다라는, 이렇게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질문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섞어서 그 기운을 갖다 흐트려 놓아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카드를 배열하기 전 왼손으로 셋으로 나누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놓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섞고 놓고 분류해서 어떻게 까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스프레드라든지 까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책에
체계에서 사실은 조금 벗어나는 거 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기 전에 자기가 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섞고 3번을 섞어서 깔아서 7번을 다시 쳐서 다시 깔겠습니다라는 기본 어떤 룰을 정했다면 그 룰대로만 가시면 돼요. 자기 마음과의 약속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타로기에서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력 개념.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뒤집혔을 때, 예, 거꾸로 된 카드가 나오면 하는 어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카드를 갖다 딱 뽑았는데, 자, 이게 바른 카드예요. 그럼 이게. 이래 바른 카드인데, 카드를 뽑았는데, 이렇게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카드는 1번 이 카드는 좋은 의미라. 근데 역으로 됐을 때 과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초학자들이시고,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 있어서만큼 초학자시기 때문에 처음 접근부터 역개념까지 공부하신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력 개념도 중간에 그 에틸라라는 어떤 그분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원래 타로에서는 정력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중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접목된 이론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정개념만 보시고 타로 카드를 갖다 파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정력 개념 다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변형시켜서 봐요.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력 개념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조금 혼란만 가중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배제하시고 하시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면 그 역개념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갖다가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 배열법이 나오는데, 카드 배열법은 나중에 이제 그 7주차, 6주차, 7주차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 일단 바로 카드, 해석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타로 카드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타로 카드는 74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저 카드 22장하고 나머지 52장이 마이너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 카드는 웬드,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스워드, 그 다음에 디스크 해가지고 4개의 슈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13장씩 이렇게 타로 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더, 컵, 스워드, 디스크 하고 나서 메이즈 카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웬더 카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갖다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웬더는 행동, 정신적 야망, 창조적 충동, 도전에 맞서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줌, 그리고 외향적, 그리고 이렇게 불의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카드이다. 자, 그래서, 카드가 없으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네. 자, 일단은, 웬드 원 카드가 나왔어요. 웬드 원 카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자, 첫 번째, 1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될 수 있느냐 하면, 시작, 태초,
태동, 이제 막 뭔가 하려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어떤 상황, 이제 막 변화하려는 의지가 막 올라오는. 그래서 사주로 치면 사주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의 여기서는 불로 설명했지만 목의 에너지와 거의 유사해요. 처음에 시작이기도 하고 막 뚫고 나가려는, 상승하려는,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향이 좀 어떨까요? 굉장히 일을 잘 벌리겠죠. 그리고 생각 많이 하고 일을 벌리는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속된 말로 오사마리가 안 되겠죠. 뒤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일단 자 볼게요. 그럼 자 이런 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여기 책에서 어떻게 설명해 놓냐면은 잠재된 힘, 그리고 가능성의 씨앗, 그리고 야망, 열정, 모험심,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고차원적인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러니까 스스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서 나오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금방 제 설명을 갖다 듣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웬드 에이스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질문하시던 선생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 예. 자, 그럼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돈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봤을 때. 돈을. 예, 돈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돈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돈은 안 된다.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선생님, 야, 박수 한번 치주세요. 근데 그래도 오늘 잘할 거라니까 가자. 아니요, 정확해요. 설명도 너무 정확했고. 자, 볼게요. 웬드 에이스라는 카드는, 에이스 웬드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금방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야망, 열정, 모험심,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재된 힘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고차원적인 측면. 좋은 말은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자, 돈이라는 거는 뭘까요? 현실적이고 뭉쳐지고 맺혀지는 거잖아. 그죠? 결과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지 결과를 가져오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네, 대략적으로 웬더라는 것 자체가, 이 조에 있는 것 자체가 대략적으로 시작의 의미에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결과물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과정, 지금 상황 자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책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타로 카드를 갖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학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의 책에 대한 설명서만 본다면 긍정적인 내용 때문에 돈 됩니다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오류를 범하는 거라. 자, 그럼 자 볼게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시험 준비를 갖다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학 졸업생인데, 고등학교든 대학 졸업생, 시험 준비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기술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시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맞춰주신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해라라고 해야 되겠어요? 말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해라고 해야 돼. 그건 왜 그럴까요? 출발하니까. 또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자, 볼게요. 여기 포커스가 뭐가 있냐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담겨 있었어요. 자, 결과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질문 사안이었다면, 안 된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이라든지 기술적인 점, 이제 씨앗을 뿌리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면 하라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돈도 이런 측면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40대 중반으로 들어갔어.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이제 둘이 있고, 마누라도 집에서 이제 살림밖에 안 하고, 근데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어쨌든 먹고 살았는데, 요번에 퇴직하면서 이렇게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퇴직금 받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
이런 것들은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자, 돈도 이런 거라. 제가요, 공부도 진짜 하기 싫고, 앞으로 내 진짜 장사해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데, 요번에 니아까 해가지고, 내 포장마차 한번 해보려는데, 해라. 이건 해라라고 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 젊은이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자, 상황 자체가 어때요? 이 사람은 웬드의 이미지와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웬드라는 걸 바라는 거지, 디스크,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두 사람은 돈을 원했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하십시오. 하지만 어떻다? 돈은 안 됩니다. 경험 삼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전을 갖게 돼요. 왜? 긍정적인 카드니까. 시작하게 되면 결과론적인 어떤 돈은 되지는 않지만 이 장사를 통해서 이거 비전 있네.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장사를 하는데 장사 그 자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장사를 했다라는 그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이 카드를 통해서 만약에 장사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비전을 갖게 돼요. 그게 이 카드의 긍정적인 면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목도 좀 마른 관계로 조금 일찍 해가지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